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경제학 책 딱 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맞아요. 늘 합리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 모습이 그런가요? 오늘은 바로 그 경제학의 가장 단단해 보이는 기본 가정의 균열을 내보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통 경제 이론이 놓치고 있는 허점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경제학 언론 첫 장에 꼭 등장하는 친구가 있죠. 바로 호모 에코노미쿠스, 우리말로 하면 경제적 인간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마치 머릿속에 슈퍼컴퓨터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착착 계산해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최적의 선택을 하는 그런 존재로 그려져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어제 점심 뭐 드실지 고를 때, 아니면 쇼핑해 보면서 이거 살까 말까 망설일 때, 그때 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결정이 정말 그렇게 완벽하게 계산된 결과물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전통 경제 이론에 금이 가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지점을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그 기본 가정부터 한번 따져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갈대 같은 마음, 즉 변덕스러운 선호체계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용 이론의 한계를 짚어보고 그에 대한 새로운 대안인 전망 이론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균열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바로 인간이 과연 합리적이고 이기적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행동경제학의 문을 활짝 연 두 명의 학자죠. 트버스키와 카너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전통 이론에 아주 강력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점심 메뉴 고를 때 막 그 동네 모든 식당의 리뷰, 가격, 거리, 칼로리 이거 다 계산해서 결정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냥 어제 파스타 먹었으니까 오늘은 밥 먹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바로 이런 정신적인 지름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림짐작이나 주먹구구 같은 걸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택지 앞에서 복잡한 계산을 돌리는 대신에 빠르고 그럭저럭 괜찮은 길을 택하는 게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요, 전통 경제학이 상상하는 그런 완벽한 계산기가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우리는 물론 합리적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어림짐작과 직관에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새로운 경제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합리성은 좀 부족할 수 있어도 결국 인간 행동의 최종 목적지는 자기 이익, 즉 이기심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게 경제학의 아주 오래된 대전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이기심이라는 가정도요, 아주 재미있는 실험 앞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 아주 유명한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건데요. 제가 제안자 A,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응답자 B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 둘에게 10,000원이 주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나는 9,900원 갖고 당신은 100원 가지세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 제안 받으시겠어요? 전통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당연히 yes 해야 합니다. 왜냐? 거절하면 0원이지만 수락하면 어쨌든 100원이라도 생기니까요. 이익이 0보다 크잖아요. 그런데 실제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안을 그냥 뻥 차버립니다. 에이, 기분 나빠서 안 해! 하면서요. 내가 100원을 못 받는 손해를 보더라도 저렇게 불공정한 제안을 한 상대를 응징하겠다는 거죠. 이건 뭐냐? 인간이 그냥 단순한 이익 계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이익 극대화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순수한 이기심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죠. 자, 첫 번째 균열, 합리성과 이기심의 가정이 흔들리는 걸 봤고요. 이제 두 번째 균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통 경제학은요, 사람들의 선호가 아주 바위처럼 단단하고 안정적이라고 가정해요. 예를 들어 제가 사과를 바나나보다 더 좋아한다면 어지간해서는 그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일관성이 있을까요? 여기 부존 효과라는 아주 재밌는 개념이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진짜 간단해요. 뭐냐면 어떤 물건이든 일단 내 거다 하는 순간 그게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똑같은 디자인의 머그컵을 하나씩 선물로 드렸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이제 그 컵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면 얼마를 받고 싶으세요?
반대로 아직 컵이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컵을 산다면 얼마까지 낼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 때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부릅니다. 연구에 따라서는 1.4배에서 많게는 16.5배까지 더 높게 부른대요. 똑같은 컵인데도 말이죠. 혹시 여러분 아끼던 물건을 중고로 팔려고 내놨다가 이 가격에는 도저히 못 팔겠다 하면서 그냥 다시 들여놓은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바로 그겁니다. 내 것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치 평가, 즉 선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자, 우리의 선호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보여주는 더 극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 틀짜기 효과, 프레이밍 이펙트라는 건데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틀, 어떤 포장재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그냥 180도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한번 보시죠. 600명의 생명이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그룹에게는 생존이라는 긍정적인 틀로 질문을 던져요. 대책 A를 선택하면 200명이 확실히 산다. 대책 B는 일종의 도박이죠. 이때 사람들은 확실하게 200명을 살리는 A를 무려 72%나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에게는 똑같은 상황을 이번엔 사망이라는 부정적인 틀로 바꿔서 질문합니다. 대책 C는 400명이 확실히 죽는다. 대책 D는 역시 도박이고요. 그러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확실한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불확실한 도박인 D를 선택하는 경향이 훨씬 강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대책 A랑 C 그리고 대책 B랑 D는요, 수학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결과라는 거예요. 단지 살린다고 표현했냐, 죽는다고 표현했냐, 이 말 한마디 차이가 우리의 선택을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린 거죠. 와,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균열입니다. 세 번째 균열인데요. 전통 경제학은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을 할 때 기대 효용, 그러니까 예상되는 만족감이 가장 큰 쪽을 고른다고 봐요. 하지만 이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현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뉴욕 택시 운전사들의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자, 경제학장 박사의 퀴즈. 여러분이 택시 운전사라면 언제 더 오래 일해야 돈을 많이 벌까요? 당연히 손님 많은 비 오는 날이겠죠. 손님 없는 맑은 날은 좀 일찍 들어가고요.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비 오는 날 목표 수입을 빨리 채우고 집에 일찍 가버리고 오히려 손님 없는 맑은 날에 그 목표를 채우려고 더 늦게까지 운전대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대체 왜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이 손실회피 성향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10,000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00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심리적으로 거의 2배 이상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익보다는 손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택시 운전사들에게는 그날 정해놓은 오늘의 목표 수입이 일종의 기준선, 즉 준거점이 되는 거예요. 이 목표를 채우면 이득이고 못 채우면 손실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없는 맑은 날, 손실이라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운전대를 놓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버는 이득의 기쁨보다 목표를 못 채우는 손실의 고통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인간 행동의 여러 특징들 있잖아요. 주먹구구식 판단인 휴리스틱, 이기심을 넘어서는 공정성 추구, 내 것이 되면 더 소중해지는 부존 효과와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틀짜기 효과, 그리고 이득보다 손실을 더 아파하는 손실 회피 성향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전통적인 기대 효용 이론을 멋지게 대체한 이론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너먼과 트버스키의 전망 이론입니다. 전망 이론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인간은 내 통장에 찍힌 절대적인 액수를 보고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점, 즉 중거점에서 얼마나 플러스가 됐는지 마이너스가 됐는지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가 이득일 때보다 손실일 때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하고요. 이 이론은 결국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인간의 의사결정을 훨씬 더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틀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인간은 완벽한 계산기가 아니라 어림짐작, 즉 휴리스틱을 사용한다. 둘째, 인간은 단순히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며 공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셋째, 우리의 선호는 내 것이 되는 순간, 그리고 질문의 틀에 따라 쉽게 흔들린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우리는 이득에서 오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오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 즉, 손실의 피, 성향이 있다. 어때요? 깔끔하게 정리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제 내 모습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어제 내가 마셨던 커피, 저녁 메뉴로 골랐던 음식, 혹은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장바구니에 담았던 그 물건들. 어쩌면 그 사소한 결정들 속에 오늘 우리가 발견한 조금은 비합리적이지만 그래서 더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경제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